네, 역시 이슈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의 반등을 어떻게 볼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시청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주식시장 동향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네, 시장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하루하루 정말 널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네, 뭐 일각에서는 1,500까지 간다는 비관론도 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이 반등은 약간의 속임수인 건지, 자, 어떻게 조정이 더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반등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뭐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유럽 관련 예정된 일정들이 여러 가지로 주요 변수로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일까지 이런 일정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수의 안정성은 여전히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반등도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위원님. 오늘 나흘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돌아선 것 같은데요.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뭐 유럽 사태도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 LG U+, 한국전력 같이 좀 방어주 성격의 주도주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위원님 의견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현물보다는 선물을 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니까 비차익으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들의 매수의 대부분이 현재 비차익 순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산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선물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들을 외국인들의 움직임들과 함께 연결해 보면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현물 쪽의 매수는 반가운 일이지만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선물 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는 좀 환매수를 좀 비교적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좀 외국인들도 예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매도가 조금 선물 매도가 나오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조금은 좀 그 조정을 좀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한 1만 계약 정도 대규모로 매도를 했고요. 그 당시에 미결제약 정도 한 14,000계약 급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가 하락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해지 포지션들을 활발하게 설정을 했고 투기적인 매도들도 강하게 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도 물론 220포인트 최근에 형성했던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어제 투기적인 매도는 1차 지수가 더 떨어지는 시점에서 강하게 환매수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는 해지 쪽의 매도는 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는 다소 좀 매도 쪽의 발을 좀 더 많이 담그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어저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3% 빠졌는데 코스닥은 8% 이상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3%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4%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개인들이 어떤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냉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물 시장에는 또 차익거래를 통해서 어떤 지수의 가격 그 회복에 어떤 안정장치가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또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형성하고 있고 수급적인 기반도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차익거래의 움직임이 없다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전통적으로도 크지만 최근에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현재가 변동성이 크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예전과 같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렵고 코스피 시장과 연동해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쓴 책은 당분간 빛을 볼 날이 요원하네요, 보니까. 저, 위원님. 예. 그 일각에서는 지금 워낙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대외 변수도 워낙 지금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 1200까지는 한번 가고, 이번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흉흉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또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또 아주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어떤 그리스 어떤 디폴트 우려라든가, 미국의 신용등 강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던져진 이 충격파의 어떤 조정의 어떤 매듭, 마무리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일단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약간 직감적으로 아니면 좀 분석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과거에 우리 증시에서, PBR을 가지고 네. 좀 시장을 보면 예. 한 1.12배 정도 수준 이하에서는 대체로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다소 좀 쇼크가 왔을 때 1배를 약간 하회할 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보통의 시장 상황이었을 경우에 한 1.1배에서 한 1.2배 정도, 이 정도가 밴드 하단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상당히 시장에 쇼크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어떤 쇼크를 줄 만한 사항들이 나왔을 때 PBR을 한 1배로 줬다고 하면 1550 정도가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가 현재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적정한 저점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PBR로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순우 기자도 얘기했는데 PBR 1배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1550 정도. 그러니까요. 보통은 1650 네.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위원님은 조금 이렇게, 워낙 장이 급등락이 크니까 네. 약간 보수적인 지표를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PBR 1배,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대외 쇼크가 왔을 때 1배까지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게 좀 1550선이다. 그러고 보면, 네, 어느 정도 조정도 8분응선, 9분응선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야죠. 네, 예.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권순우 기자의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